다시 또 수업 진행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그 포화 증기압 그리고 캐비테이션 현상 이거 좀 봤어요. 자, 그럼 포화 증기압 캐비테이션 현상 봤을 적에 이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유체의 경우에 압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압력이 감소하면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증발, 포화 증기압이 압력이 낮아지니까 포화 증기의 그 포화 온도가 낮아지죠. 끓는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01.3kPa 이게 지금 이 포화 압력이라고 하죠. 101.3kPa에서의 포화 온도가 이거 100도씨예요. 100도씨. 물의 경우 얘기입니다. 물의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게 포화 온도예요. 포화 온도, 이걸 이제 포화 증기압.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은 포화 온도도 낮아진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책에 뒤에 가면은 부록 있죠? 부록표 C5를 한번 보세요. C5가 바로 이 물의 포화 압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압력과 온도, 요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쭉 보면은 100도일 때, 이게 100도이죠? 그때 포화 압력이 101.3kPa입니다. 100도일 때 101.3kPa. 또 101.3kPa일 때 100도에서 끓어요. 대기 압력이 101.3kPa일 때 100도에서 끓는다. 그럼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만일에 이 지리산 같은데 1590m인가요? 지리산이? 올라가 봤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리산 1590m가 돼요. 그래서 한 1500m를 올라가면은 이 압력이 얼마냐? 밑에서 이게 101.3kPa였다면은 위에 여기에서는 85kPa밖에 안 됩니다.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면은 85kPa.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앱에 그 대기압을 측정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설치해가지고 이번 일요일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이 1590m가 되니까 이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대기압력 나타날 겁니다. 앱 깔고 가보세요. 저 휴대폰에다가 대기압력 측정 앱. 그러면 여기 한 85kPa를 가리켜요. 그럼 여기서 물을 끓인다면은 물을 넣고 물을 끓인다면은 몇 도에서 끓을까? 몇 도에서 끓을까? 한번 보죠. 80도, 90도, 85도. 아니, 쏘리. 이 85kPa니까 요 사이에 해당하죠. 그죠? 이게 70kPa에서 90도. 101.3kPa에서 100도니까 요 사이가 한 85kPa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요 사이의 온도 한 95도 정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예요. 직접 한번 끓여보세요. 한 95도 정도면 물이 끓게 될 거예요. 95도 되면 물이 끓어요. 그럼 밥이 썰어버리죠. 100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가면은 95도에서 물이 끓는다. 바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머니들 뭐 써요? 압력밥솥 쓰죠. 압력밥솥. 여기다가 뭐 묵은 그 오래된 그 닭 같은 거 넣고 삶으면 그냥 흐물흐물하게 삶아져요. 왜 그럴까?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압력을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올라가서 이게 101이 아니라 2배 높인다고 볼까요? 2배 하면은 이 정도 되겠죠. 198kPa, 361kPa 하면은 140도에서 끓습니다. 140도에서. 361kPa에서 하면 더 높은 617kPa 하면은 160도에서 끓어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쓰면은 압력밥솥이니까 밥솥의 압력이 높습니다. 밥솥의 압력을 617kPa로 해준다. 그럼 이때 끓는 온도가 얼마냐? 160도에서 끓게 돼요. 160도에서. 그러면 그 뻣뻣하던 이 묵은 장닭들, 암탉들 흐물흐물하게 삶아지는 거죠. 바로 이게 압력밥솥의 원리로 돼요. 자, 오늘 지난 시간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유체역학이라는 게 재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다 유체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또 나눠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체, 탄성, 또 압축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탄성. 보통 탄성 하면은 고체를 얘기하죠. 고체를 얘기해서 고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고 봐요. 뭐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 처음에 길이가 L0였는데 이거 힘을 줘가지고 늘려주자. 이렇게 힘을 줘서 늘려줬습니다. 여기에 가해진 응력을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니 주니까 얼마만큼 늘어졌냐. 델타 L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다 놔두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때 우리 탄성계수 E 이코르 입시는 분의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이게 탄성계수예요. 얼마나 늘어나냐 그거예요. 요 응력에 대해서 스트레스죠. 응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늘어나냐. 그 늘어난 비율. 여기서 입시로는 변형률 그러죠. 변형률. 변형률로 입시로는 L 제로분의 델타 L 이렇게 따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것이 늘어나냐, 응력에 대해서 얼마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느냐. 이게 탄성을 나타내는데 이걸 써요. 그럼 유체는 어떻게 해요? 유체도 이거 잡아 느려요? 잘해도 잡아 느릴 수 없죠. 잡아 느릴 수 없어요. 그러면 유체의 이런 성질, 탄성, 이걸 뭘로 표현할 거냐, 유체는. 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고체인데 고체가 아니면 유체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체는 이런 탄성을 길이 방향으로 늘릴 수 없어요. 늘릴 수 없으니까 뭘 생각하냐. 부피로 생각을 하자. 부피. 예를 들었으면 여기 부피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기체가 이런 탱크 속에, 실린더 속에 들어있어요. 실린더 속에 여기가 지금 피스톤이죠. 여기에 기체가 있습니다. 그 처음의 기체의 부피를 V0라고 하자. 제로고 이때 압력을 지금 P라고 했어요. P만큼의 압력이 작용해서 이만큼 V0라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는데 이 P라는 압력을 높여보죠. P라는 압력을 높여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체가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죠. 여기에 이제 압력이 P에다가
델타 P만큼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켰더니 부피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요만큼 부피, V2라고 자. V2. 아, 이거 V1으로 쓰죠. 책에서 똑같이. 처음에 V1이었던 부피가 V2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줄어들어요. 뭐 이게 고체처럼 느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V1에서 V2로 압축이 됐는데 압력은 P에서 델타 P만큼 증가가 됐다. 그럼 이걸 뭐로 내겠냐? 최적 탄성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자고요. 이 응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러죠? 뉴턴 퍼 메타. 이게 응력이에요. 응력이니까 압력도 마찬가지죠. 압력도 응력과 똑같은 단위를 쓰니까 그 응력에 따라서 변형된 최적 비율이 얼마냐. 그걸로 나타내자. 그래서 우리는 최적 탄성계수라는 얘기를 씁니다. 최적 탄성계수. 그래서 최적 탄성계수는 bulk modulus of elasticity. bulk modulus of elasticity. 이렇게 해서 최적 탄성계수라는 걸 쓰자고요. 최적 탄성계수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적 탄성계수 2.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압력에 따라서 최적 변화율을 가져오냐. 그래서 2는 여기 고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응력 이렇게 표시하죠. 작은 부피로 우리가 봐서 표현한다면 리미트 델타 V가 0으로 갈 때 델타 P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 V V1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델타 V는 뭐냐?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돼요. V2 마이너스 V1 변화된 부피예요. 변화된 만큼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져본다면 요만큼이 델타 V가 되겠죠. 그렇죠. 처음 부피에서 변화된 부피의 차이 델타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비체적으로 쓰면은 부피는 이제 비체적으로 B일 테니까 마이너스 V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V dV분의 dP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왜 들어가냐? 이것은 지금 요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러죠? V2가 V1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델타 V는 마이너스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이 2의 값을 플러스로 해서 위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V dV분의 dP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V 이코르 로분의 1이죠. 로분의 1이니까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넣으면 이건 로 D로 dP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계수의 정의는 바로 이와 같이 돼요. 최적 탄성계수는 부피 변화율에 대한 압력 증가의 비율. 바로 이게 부피 변화율이에요. 요 밑에 요게 부피 변화율이죠. 부피 변화율에 대한 압력 증가량의 비율.
바로 그게 최적탄성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최적탄성계수 2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 또 차원, 뭐 단위 하면 차원 나오죠. 단위란 뭐죠? 자, 델타 P, 이거 압력이에요. 압력이니까 압력 단위 뭐죠? 뉴턴 퍼 메타 제곱 또는 파스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뉴턴 퍼 메타 제곱이냐 파스칼 쓸 수 있습니다. 자, V나 델타 V, V 델타 V 이것의 단위, 이거 단위는 입방 메타예요. 그러면은 V1분의 델타 V는 이거 단위 없어요. 그러죠? 이거 그냥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1이죠. 따라서 이건 메타 제곱분의 뉴턴이다. 압력의 단위와 똑같아요. 파스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탄성계수의 단위는 압력 단위와 똑같다. 그럼 차원도 마찬가지로 압력의 차원과 똑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최적탄성계수입니다. 자, 이 최적탄성계수의 역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압축률이라고 그래요. 압축률. 그래서 압축률은 또 하나 이제 정의어죠. 압축률은 베타로 쓰겠습니다. 압축률은 최적탄성계수의 역수입니다. 최적탄성계수의 역수. 최적탄성계수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V분의 1 dP 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로분의 1 dP d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적탄성계수의 역수가 압축률이다. 그럼 최적탄성계수가 크면은 압축률이 작다는 얘기죠. 최적탄성계수가 크면 압축률이 작다. 거의 0에 가깝다. 최적탄성계수가 크면 압축률이 0에 가깝다. 그럼 어떤 경우가 최적탄성계수가 클까? 자, 기체하고 액체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다고 봐요. 최적탄성계수 어떤 게 크냐? 액체하고 기체. 액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밀해서 압축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체는 쉽게 압축이 돼요. 이건 압축이 어렵다고요. 이건 압축이 쉽다. 자, 압축이 어렵다. 이건 최적탄성계수 2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압축이 쉽다. 작은 압력으로도 압축이 돼요. 그래서 최적탄성계수 2가 작다. 압축이 어려우니까 큰 압력이 필요하니까 최적탄성계수가 커요. 그게 바로 액체예요. 그러면 최적탄성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압축률이 작다. 즉 베타가 작다. 최적탄성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압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에를 보니까 물의 15도씨 같은 경우에 압축률을 보니까 압축률이 얼마냐면은 4.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제곱 퍼 뉴턴입니다. 4.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게 0.000004란 얘기예요. 0.00004. 거의 뭐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요. 그래서 물은 압축률이 제로예요. 압축률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나 이런 액체들 이거 압축률이 제로다. 압축률 베타가 제로다.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봅니다. 압축이 안 된다 그거예요. 비압축성 유체다. 그래서 앞으로 액체의 경우는 우리 비압축성 유체로 취급을 해버리겠습니다. 기체만 압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겠어요. 왜? 압축이 잘 안 돼요. 물과 같은 거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따라서 압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마철 같은 때 내연기관 자동차에 실린더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함부로 시동 걸면 안 돼요. 왜?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렇게 실린더로 되어 있잖아요. 실린더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 기체가 들어있을 때는 이거 압축이 이렇게 돼요. 압축이 돼요. 기체가 됐습니다. 근데 물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물이여가 들어있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있다. 이걸 압축하게 되면 압축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요. 안 되고 뭐가 끊어지냐? 여기 이제 크랭크 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는데 압축이 안 되니까 결국 요게 끊어지든지 아니면 옆에가 빵꾸 나서 물이 이렇게 새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홍수로 물이 들어간 자동차에 잠수된 자동차에 침수된 자동차는 함부로 시동을 걸면 안 돼요. 왜? 그건 실린더가 깨지든지 크랭크 축이 나가든지 피스톤 노트가 나가든지 어딘가 깨져야 됩니다. 압축이 안 되니까 비압축성이다. 그래서 물은 즉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로 취급을 합니다. 기체는 바로 최적탄성계수를 이용해서 그것에 이제 압축률이 얼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요 기체 예를 들어서 부피 같은 경우는 뭐에 따라서 변하냐?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체 그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이상기체 같으면은 뭐 PV는 RT 그것도 하나씩이죠. 보세요. PV는 RT. 요때 이 V라는 게 P분의 RT예요. V 부피는 온도하고 압력의 함수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냐. 그 쉽게 이제 변하는 게 등온 변화냐, 단열 변화냐, 뭐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쉽게 표현하는 방정식을 우리 폴리트로픽 그 상태 변화식이라고 얘기해요. 폴리트로픽.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이렇게 해서 폴리트로픽 변화 상태식은 P, V의 N승 이코르 콘스탄트 이렇게 씁니다. 또는 V의 V가 아니죠. 밀도로 바꿔야죠. 콘스탄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제 가능하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n이 뭐 1이면은 등온 변화가 되고 n이 k면은 단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할 수 있겠죠. 자, 이걸 밀도에 대해서 이제 미분함 해보죠.
요 식을 밀도에 대해서 우리 미분해보자. D로분의 dP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주면은 뭐 여러분들 미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요. n이 지수니까. 그래서 이건 n 상수 c 그러죠? 로의 n-1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로의 n승분의 p가 c니까 c 대신에 이제 그거 집어넣고 이게 c니까 c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어주죠. 이건 5분의 n p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최적 탄성계수 2는 이렇게 썼어요. 2라는 것은 로 D로분의 dP였어요. 최적 탄성계수 2는 로 D로분의 dP였으니까 이거 그대로에다 집어넣어주자. D로분의 dP가 이거니까 로분의 nP니까 이건 로분의 nP다. 그럼 이거 없어져. n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탄성계수 2는 nP다. 이 nP를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얘기해요. 폴리트로픽 지수. 그래서 등원 변화의 경우에는 n이 1이죠. 등원 변화에서는 우리 상태방정의 PV 이코르 콘스탄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등원 변화니까 그때 n의 값이 1이에요. 여기가 1승. 등원 변화는 이렇게 돼요. 단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단열 변화. 또는 등 엔트로피 변화. 등 엔트로피 변화식은 PV의 K승은 C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때 N 이코르 K예요. 그래서 단열 변화에서는 바로 N이 K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 변화에서는 등원 변화한다면은 그때 최적 탄성계수 2는 바로 n이 1이니까 p고 단열 변화할 때는 최적 탄성계수 2는 kp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최적 탄성계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적 탄성계수가 뭐하고 관계 있냐? 최적 탄성계수가 이 소리의 경우에 바로 공기를 압축해서 전달이 돼요. 그죠? 이 소리라는 것은 음파인데 이건 공기를 압축합니다. 공기, 압축, 그리고 팽창. 이렇게 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공기를 압축하고 팽창해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입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되고 압축되고 팽창되면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음파는 뭐도 관계가 이 공기의 압축 팽창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압축 이게 관계 있다는 얘기는 이게 최적 탄성계수와 관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장에 가면은 12장에 가면은 이 음파를 구하는데 소리의 속도 소리의 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속도 C 이코르 루트 D로 dP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 소리의 속도 C 음속을 구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D로 dP니까 이 D로 dP는 우리 여기서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이게 D로 dP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뭐가 돼요? 루트 로분의 2 이렇게 돼요. 로분의 2. 그래서 소리 속도 2는 로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에서의 소리 속도. 대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현상. 이걸 모르냐? 이거 등 엔트로피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단열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 등 엔트로피 변화로 취급을 해버리자. 그러면 등 엔트로피 변화로 취급하면은 E 이코르 KP예요. 따라서 소리의 속도 C는 루트 로분의 2니까 이건 루트 로분의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 중이니까 대기 이거 공기예요. 공기 뭘로 와요? 이상기체로 와요. 이상기체로 보면 P 이코르 로 RT 이걸 쓸 수 있죠. 따라서 로 이코르 RT분의 P입니다. 이거 여기다 집어넣자. 집어넣어주면은 이건 K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는 뭐에 관계 있냐? K도 상수고 공기 그거 1.4죠. 요거 287이에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절대 온도죠. 그래서 소리의 속도는 바로 공기의 절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5도씨의 공기에서의 소리 속도는 얼마냐? C는 루트 1.4 287 그 다음에 15도니까 273 플러스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15도에서의 그 소리의 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나오냐면 340.2m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소리 속도 340m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쉽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